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입니다. 지은이 레몬 심리, 옮기니 박영란,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이 책은 기분 따라 행동하다 손해보는 당신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과 태도는 별개이다 라는 대전제로 책의 내용은 펼쳐지는데요. 나 스스로에게 혹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기분을 통제하는 방법들, 그리고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책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바로 서는 법을 이 책을 통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겉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기분과 태도는 별개이다.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기분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면 태도는 다르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표정과 몸으로 말한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다. 감정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엄청나게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안 좋은 기분을 털어내고 싶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표출할 수도 있다. 좋은 태도는 체력에서 나온다. 우리는 흔히 외부 환경과 머릿속 생각이 기분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체력이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몸 컨디션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몹시 피곤한 상태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을 해대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차갑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억지로 대답을 해주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기계적인 반응이다. 매일 피곤한 사람은 결코 다정한 선배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기분은 몸의 신호 하나하나에도 반응한다. 섭취하는 음식과 수면의 질, 호르몬 변화와 컨디션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의욕이 넘치지만 저녁쯤 퇴근길에는 갑자기 인생의 회의감이 든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아이처럼 까칠한 잠투정을 해댄다. 다 큰 성인인데도 그렇다. 몸이 아프면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툴툴대고 신경질을 내서 주위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신체적 고통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뿐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첫째,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둘째,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셋째, 운동은 좀 하고 있나?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역시나 내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안도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분 변화가 정답이 모호한 논술 문제라면 몸 상태로 인한 기분 변화는 정답이 확실한 수학 문제 같았기 때문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게을러진 정신 또한 체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엇이든 몸이 뒷받침되어야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머릿속 모든 생각들이 비관적으로 흐른다면 유산소 운동을 해보자. 긍정적인 마음의 힘이 다시 솟아오를 것이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나에게도 남에게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다. 색안경을 쓴 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의 판단은 믿을만 하지 않다.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을 때 무엇을 배우지도 말고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 미뤄라. 부정적인 의견으로 미팅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짜증을 유발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잠, 달콤한 잠뿐일 것이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기분이 바뀐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자세를 유심히 들여다보곤 한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감정들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거꾸로 몸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취하면 실제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웅크리고 다니던 몸을 곧게 펴는 것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작아진다. 기쁨도 슬픔도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기만 할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아주 행복할 것이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행복 지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예상하는 행복의 기준과 행복 지수가 다른 이유는 적응성 편견 때문이다. 적응성 편견이란 자신의 적응력이나 대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어떤 일이 인생에 미칠 안 좋은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난에 적응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복권 당첨자는 즐거운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좋은 일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갑자기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갈까? 두세 달이 지나 인상된 월급에 적응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처음처럼 기쁠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아마 새로운 직위와 연봉은 이미 당신에게 당연한 성취가 되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착각들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성적 요인들을 간과하게 만든다.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오래도록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실제로 그 즐거움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실현당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 끝나버린 것처럼 군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다가 그 사람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다며 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현당한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멀쩡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바둑 두는 사람보다 구경꾼이 더 잘하는 법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당사자보다 제3자가 더 잘 안다는 뜻이다. 실현당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기가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삶은 누구나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력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다. 연봉이 올라 신이 나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과 가족들과 떠나는 여행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행은 영원한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성과급은 다 써버리면 금세 잊히는 기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적응의 힘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 크다. 큰 행운도 큰 불운도 우리의 긴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적응의 힘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보다 크다. 큰 행운도 큰 불운도 우리의 긴 인생을 잠시 스쳐갈 뿐이다. 기쁨에도 슬픔에도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자.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이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다. 기분이 나빠지면 폭식하는 이유. 우리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인 허기를 몸의 허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긴다.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충동적인 식탐이 발생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음식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 더 이상 생리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음식이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해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폭식은 식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정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감정적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내면의 공허함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때 먹는 행위는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마음의 구멍을 음식으로 채우겠다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무엇을 먹음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한다. 심심할 때도 화가 날 때도 배달 음식을 시켜 기분 전환을 꾀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생리적인 배고픔과 감정적 공허함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무조건 먹는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 우리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정말 배가 고픈지 판단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프면 그때 먹어도 늦지 않다. 하지만 단지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심리적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당장은 일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다. 그제서야 마음의 공허함이 비로소 채워질 것이다.
먹는 것으로 기분을 풀려는 습관은 우리가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책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장할 책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마음에 드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이 좁아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책을 추려 주변에 나누어 주거나 중고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읽을만 하다고 생각되는 책은 여전히 제 책상에 꽂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무소유, 어린 왕자, 총균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같은 책들입니다. 이 책은 먼저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번역된 문장들은 어색하고 읽는 맛이 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북한 번역문을 만날 때는 책 자체가 읽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다릅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어색함 없이 매끄럽게 잘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란 님이 옮기셨는데요. 이분이 번역한 책은 믿고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책 편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이 일반 사이즈보다 조금 작고 가볍습니다. 저는 부피 대비 무거운 책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어떤 책들은 코팅이 된 무거운 종이를 사용해서 책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가격이 비싸지고 장시간 들고 있으면 손목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글씨가 큼직하게 인쇄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은 20줄에서 한 22줄 정도인데 이 책은 한 페이지에 18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 있게 느껴지고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 각 꼭지의 말미마다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한 문장 요약이 있습니다. 참 센스 있는 편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17쇄를 찍어낸 이유가 있는 책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과 구성이 모두 빼어난 책이었습니다. 구입하시던지 혹은 빌려보시던지 읽어볼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